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말을 듣고 대북 제재 완화 검토를 무효로 한다고 했다. 모든 미국 언론의 한국 관련 오늘 탑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말에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냐면서 시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서로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 국적 미국 영주권자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납치나 살해 지시를 했는지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조사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 20명이 넘습니다. 미적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통화했고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했지만 정작 사건 조사를 주도해야 하는 사우디와 터키, 미국 대사 자리는 아직까지도 공석입니다. 사우디의 무기 판매 중단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팍스뉴스가 시청률 저하 등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중계를 중단하기 시작하자 공화당은 메가폰 발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백악관이 팍스와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 대통령은 팍스와 거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팍스를 제외한 미디어와 연준 또 자신의 전 경제자문을 비난했습니다. 다우 역사상 세 번째로 크게 주저앉았던 주식시장이 오늘 회복하고 있지만 안정세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자율을 올리는 연방준비제도가 미쳐간다면서 비난하지만 무역전쟁이나 자동차 판매 저하 등 다른 요소들도 주식시장 폭락 원인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8년 만에 최고까지 올라가 주택시장은 더욱 추워집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주 멕시코 비치를 날려보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력했고 지금은 폭풍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제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제 워싱턴과 시차가 있으니까요. 3시간 워싱턴은 활발하게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케이블 등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 뉴스를 많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옆에 세우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평소에 늘 그 자연스러운 모습 있죠. 편안한 팔을 꼬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허리케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니어 웨스트를 오늘 만나서 점심을 먹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역시 언제나처럼 왼쪽 기치인가요? 네, 자켓에 성조기를 달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버튼 하나만 올리면 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대강 전해드릴 텐데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 미국의 많은 언론이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뭐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 한국이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한 2년 정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잠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국가의 지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원래 있었던 그 본인들의 인격과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이 잠시 표면적으로 뭐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용수철이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마 다른 나라들 다 그 대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
아니면 세계 안에서의 미국의 위치에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신을 위한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또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한과 관련된 이번에 또 한국 강경호 장관까지 이제 개입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워러 원비어를 그 부모님을 초대를 하고 또 그 부모님을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갈 때 같이 보내고 하면서 얼마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진정성이 없었던 얘기였고 본인의 정치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트럼프 대통령스럽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것 때문에 이용을 해서 목발 집은 탈북자를 국정연설장에도 초대를 해서 일으켜 세우고 기립박수 받게 하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그렇게 결과가 좋았다는데도 별다른 발표가 없었거든요. 폼페오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이 미국에 도착을 한 뒤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 또 중국에서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와서 백악관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북한과 너무 좋은 게 있다 했는데 말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제2차 정상회담을 할 만한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한국 날짜로 수요일에 강경화 그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뭐 불편해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천안함 사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했던 것을 푸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분노라는 앵거라는 단어를 거의 모든 미국 또 영국의 가디언 또 뭐 어딥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앵거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이 서울이 저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침 뉴스에서 들으셨을 테고 또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비참해요. 서울이 could do nothing without 워싱턴의 승인.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고 할 수가 없어. could do nothing이야. 그리고 나서 또 they will not,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 우리 승인 없이 또 그 다음에도 또 했어요. They do nothing.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한국이 그 이후에 미국의 승인 없이 뭔가를 더 나갔다가는 얼마나 많은 보복을 당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다 아는 거죠. 쏙 들어간 거죠. 강경화 장관의 그 말이 쏙 들어갔고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강경화 장관의 코멘트는 뭐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 북한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과할 리도 없는 것 같고 북한의 지금까지 여러 행보를 보면 그 사이에 한국의 보수는 거봐라. 한미 동맹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어 나가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이거 완전 미국 편이에요. 모욕당하는 것을 벌었지. 매를 벌었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보수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그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무시하다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니까 뭐 경제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제재를 북한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제재를 무시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북한에 지난번 방북할 때 여러 CEO들이 갔는데 뭐 투자 같은 것 하는 것, 그것은 뭐 중국의 어떤 은행에 제재를 하는 식으로 한국의 기업에도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에서 당장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참 그 딜레마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캠페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동맹국이긴 하지만 워싱턴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폭 주저앉은 거죠. 사드 배치도 안 된다라고 했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냥 뭐 해버린 것이고요. 집권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가는 것 같지만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제 그런 식으로 아니 니네들이 내 승인 없이 뭘 한다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들을 많이 했다죠. 주권이지 무슨 승인은 무슨 승인? 그러니까 북한이 갱스터 라이크라고 말하지 깡패 같은 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럼 외교적인 채널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경화 장관이 또 다른 문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을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뒤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을, 승인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가면서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맹국이 식민지냐 이런 말도 나오고, 물론 그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만 남북 긴장 완화의 방해꾼이네. 이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문제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더 나아가서 우린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또 한국의 아주 진보 정당의 대변인은 개는 짖어도 열차는 움직인다, 마차는 움직인다. 이건 또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모욕을 벌었지. 너무 북한 편에 서니까 그렇잖아. 하는 것이고요. 청와대는 뭐 이것을 조금 마무리를 무마시켜 보려고 하지만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고, 서로의 진심을 자꾸 확인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비핵화가 남북 관계에서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경제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도움을 받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남북 관계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평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북 평화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미국의 그 핵만 안 날라와서 내 지지층만 만족시키면 되지 하니까 이게 참 그 힘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뭐 점잖게 표현을 해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그냥 꽉 주저앉아 버렸다, 뒤로 물러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또 나이스한지요. 지금 미국에서 국방부 등등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그 점점 더 조여 들어오고 강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그 비핵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의 뭐 성품 성향이야 어떻든 그런 거 뒤로 집에 뭐 장롱에다 가둬두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지난 70년 동안 세계 누구도 못 풀었었던 그 문제를 풀려는 야심, 좋은 야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야심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 좋은 야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내력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럼 동시에 또 다른 반쪽의 한국인 남한에 대해서도 기본 예의는 갖춰야죠. 내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돼? 식민지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탐 로건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지금 그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도 강경화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거의 버럭 화를 내는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폼페오 국무장관 버럭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원래 북한을 그야말로 군사력을 써서라도 정권을 바꿔야지서라도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그 정권을 바꾸는 것, 정권 바꾼다는 거에는 암살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도 이제 대선에 그 대선 주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풀어야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내가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세계 평화나 이런 것은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레드 스테이트의 그 하원 의원이 되면서 그전에 돈만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캠페인 할 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캠페인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죠? 그 버락 오바마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뭐 무슬림이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래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데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버럭 화를 낼 만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뭐 판문점에서 지뢰도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미군이 위험한 것 아니냐.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칼럼니스트의 얘기예요. 미군이 위험하다. 그럼 미군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예뻐서 지금 한국에 가 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미국의 이해가 거기에 뭐 50% 훨씬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을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뭐 장관과 통화하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낼 만하다. 나라는 작아도요. 주권의 크기는 똑같은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한국의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우리 승인 받아야지 된다고 하고 왜 외교 통화를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이런 거를 왜 받아야지 됩니까? 그래서 영국 언론 가디언도 트럼프가 버럭 화를 내고 나서 한국이 북한 제재를 풀 수도 있다는 그 사인을 거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겉으로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하호호 웃을 겁니다. 당분간. 그러나 당분간은 웃지만 이 끝이 정말로 그 통렬한 최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 거시적인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통렬한 아주 최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 돌다리를 짚고 가야지 된다. 냉철하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맹을 깨면은 미국이 제일 큰 파워이기 때문에 너무나 깰 수가 없는 중요합니다.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주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때로.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경우 자주가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동맹도 또 다른 동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동맹을 가지고 가면서 자주라는 그런 것을 동시에 딱 가지고 가야지 되는 굉장히 아무튼 서로 다른 길일 수도 있는 것을 동시에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위험한 상태고 오늘 방송 조금 과격했습니다. 화가 나요. 무시당하는 말 들으면. 잠시 뒤에는 미국의 팍스뉴스의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걱정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좀 새롭고 재밌는 내용이라서 전해드립니다. 물론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어요. But they certainly could produce them and 네, change 밥 the 코커. narrative. 공화당 외교관계위원회 그 위원장이었는데 잠시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까지 그 대통령에게 국제 그 인권법에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고 미국 영주권자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오래 살고 자라다가 제일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세자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다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 사람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한다던가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본인의 재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사우디의 왕세자가. 그런 그 왕세자의 그러한 것을 비난을 하는 칼럼을 워싱턴 포스트에 쓰고는 했었던 자말 카쇼기, 미국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다 카쇼기라고 하니까. 자말 카쇼기가 지금 살해됐는지 납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이 넘도록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나 모른다, 듣고 싶지도 않다 하다가 결국은 사우디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밥 코커 그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뭐 린지 그레엄도 그렇고 이것은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그 어떠한 그 힘의 영향력을 표현을 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말 카쇼기가 이제 인디아나 대학교 미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서류 받으러 터키에 있는 터키의 앙카라 이제 총영사관에 이스탄불이었죠. 이스탄불의 그 총영사관에 갔다가 결국은 그 터키에서는 영사관 안에서 살해됐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록이 다 나왔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원들이 와서 검시관까지 포함을 해서 전세 비행기 2대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이제 그 피스별로 지금 그 감시에 다 잡혀 있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 무기를 좀 안 파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사우디의 왕세자가 직접 그를 사우디로 납치해라. 감원 이설로 꼬드겨서 정부에 중요한 자리를 준다고 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그 대화 같은 것 하는 것을 미국의 정보국이 인터셉한 거예요. 도청한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아무리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팔고 싶어 하고 또 자레드 쿠시너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우디의 왕세자와 잘 지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미국의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사람의 살해 내지는 행방불명의 책임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AP통신의 기자가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다고 하고 국무부에서도 우리 열심히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AP통신의 그 맷리 기자가 이 국무부 대변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로버트 파야디노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접촉하고 있는 사우디 대사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뭐 외교 채널로 뭐 어떻게 하고 풀 것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대변인이 말을 하니까 글쎄요 듣고 보니까 대사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사건이 발생한 터키에 지금 미국 대사가 공석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없다는 겁니까? 터키 앙카라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하니까 두 나라에 다 그 대사가 없다라고 있는 얘기 하지 않고요. 우리들의 외교 스텝은 있다. 또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부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I'm sure we do. 외교 스텝이야 있지 그럼 대사관이 있는데 그럼 대사가 아직도 공석이라는 말이야?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게 공석인 거 이름 대라 그럼 누가 있다든지 하니까 결국은 공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인준 절차 밟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뭔데? 하고 기자가 또 물어보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누군가 지명되긴 한 거야? 하니까 나 체크해봐야지 돼.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사 지명자조차도 없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 대사가 북한과의 그 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얼마나 오래 공석이었어요. 그것도 체크해야지 된다 하고 국무부 대변인은 얘기를 했지만 AP통신의 기자가 아메리칸 그 Foreign Service Association이라고 있습니다. 외교관들 그 이름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봐서 없다가 정답이다. 이런 것을 알았고 지금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아마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그렇게 그 지시를 했다면
친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그 납치됐거나 이미 살해된 이 그 저널리스트는 사우디 왕세자가 그 측근을 통해서 이 사람과 계속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유를 한 거죠. 나는 안 믿는다. 정부 잡준다고 하는 것 안 믿고 가면은 아마 내가 그 뭐 가택연금을 당한다던가 발이 묶일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무기 판매를 대통령이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뭐 비행기 뭐 이런 등등의 판매를 지금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바람의 방향 바뀜입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주일 남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9일이니까. 네. 한 달 조금 안 남았네요. 9일, 아니죠. 오늘 11일이죠.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연설하면서 대통령이 내가 다른 공화당 대통령이 다 이기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내가 해냈잖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것을 생중계를 안 했어요. 하다가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시스펜도 중단하고 MSNBC나 CNN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쭉 다니면서 연설하는 걸 중단하는 것은 오래됐고 몇 개월 됐어요. 그때마다 미국의 그 뭐 팍스라든가 다른 곳에서 아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도 중단을 할 수가 있는가. 오바마 때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서 분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오바마의 연설을 팍스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했다가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까지 했거든요. 팍스로 보고 있었는데 팍스가 그 이후에도 끝까지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곳에서 연설을 오바마가 끝나자마자 함께 된 거예요. 그런데 팍스가 그 연설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날 말씀을 드렸죠. 아마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단한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1시간 넘게 사람들이 발을 통동 구르면서 웃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호호 낄낄거리는 그런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뗄 수 없는 심금을 좀 울리는 연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설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너네들 그 오바마 연설 들었냐? 난 들었는데 듣다가 졸았다고도 안 했어요. 잠에 빠졌다는 거 아니야. 오바마는 참 사람을 잠자게 하는 재주가 있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저는 별로 또 들을 말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 나머지 중단을 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온 거예요.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 중단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을 할 때 이제 또 캠페인에 다가오면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자꾸 중단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방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이라이트는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올려놓지만 별로 많이 클릭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백악관이 발을 동동 구른대요.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해서 지금 빌 샤이니, 백악관의 그 언론국장, 전 팍스의 사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전 그 동료들에게 팍스에 막 그 전화를 하고 이랬다는 것까지 오늘 새벽에 폴리티코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를 하더군요.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뭐 연방준비제도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언론 욕하고 막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본인의 경제 자문이었던 게리 콘까지 이제 물어봤어요. 이 팍스의 그 호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바브 우드워드의 피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백악관 내부의 일을 이제 물러난 골드만삭스로 돌아간 게리콘이 좀 얘기를 준 거 아니야? 게리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The Bob Woodward book, it looks as though that... Bob Woodward book. Now, in all fairness, it I looks never like got Rob... to speak. 진행자가 질문을 다 하지를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차고 들어오기를 해서. And Gary Cohn were the sources, at least two of the sources for that book. It could Rob have been. Porter. It How does could that have make been. you And feel? I was very good to both of them. I was very good to both of them, and it could have been. A lot of people have said that. Gary Cohn, and I could tell stories about him like you wouldn't believe. Gary Cohn could have been, although he issued... 네.
게리 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게리 콘에 대해서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전 자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빌 샤인이 이 팍스에 좀 대통령 시간 좀 늘려달라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폴리티코가 물어봤답니다. 왜 팍스가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중단을 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걱정하죠.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니까 그게 큰 메가폰이 되는 겁니다.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그런데 지금 중단을 해버리니까요. 폴리티코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젠 잘 보지 않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게 이제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뭔가 그 광고주들도 싫다고 하고 또 그 시청률도 줄어들고 또 그 가운데서 사실과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아무리 팍스라지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팍스도 불편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하는데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팍스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에서 팍스의 시청자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띄우기를 계속하지 이게 또 인기빨이 떨어진다 하면 팍스도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사이에서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경제 모기지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요. 주식시장 크게 흔들렸었고요. 다우 오늘도 지금 그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주식시장 새벽에는 조금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회복되는 듯 하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제 뭐 3% 이상 다우, S&P5도 3% 이상, 나스닥은 4%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 테크놀로지 주식이 굉장히 빠졌으니까요. 제프 베조스가 하루 동안에 990억 달러를 페이퍼상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요. 세계 91억 달러를 잃었다고 하죠. 990억 달러는 세계 500대 부자가 주식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잃은 것이고 그래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91억 달러 잃어버렸어도 1,452억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800포인트 이상 빠졌고 그러자 팔자가 또 이어졌고 그게 이제 아시아 뭐 한국, 도쿄, 홍콩, 뭐 대만 다 3%에서 6% 정도 빠졌는데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연준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미쳐가고 있다. gone crazy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자율 인상을 그렇게 하니까 올해 3번 했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단기 이자율 인상되면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이 조금 내려가게 되니까요. 대통령이 마켓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조정 단계인데 며칠 전에 그 론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론폴도 올해 2월 달에 조정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은 맞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올해 초에 그런 예상들을 했는데 안 맞았고 론폴 같은 경우는 내년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상 50% 이상 폭락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대통령이 이게 조정 단계인 건데 이자율은 지금 이 상황에 왜 그렇게 올려서 미스테이크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좀 독립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말해버리는 적이 없죠. 물론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을 하지만 지금 파웰 의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립적인데 이것도 이제 그 트럼프 스타일인 거고 물론 투자가들이 이자율 인상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 무역 긴장이요. IMF 경고 말씀드렸었죠. 테크놀로지 게다대고 주택과 자동차 판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서도 확장한다는 분위기가 없고 이런 것이 미국 경제가 나쁘니까 확장을 안 하는 거고 확장을 안 하니까 또 관련 업계가 얼마나 많아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게 이제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권은 뭐 7년 사이에 지금 최고까지 가고 있고요. 미국 뭐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은 11.30포인트 오름세고요.
다우는 S&P 500는 13.85 마이너스고 다우지수도 지금 마이너스일 거예요. 다우도 한 몇십 포인트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보니까 마이너스인데요. 그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30년 상환 그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다우는 지금 101.31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8년 사이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5.05%였는데 일주일 전에는 4.96%, 1년 전에는 4.16%였거든요. 그렇잖아도 집값이 비싼 곳이 많은데 이자율이 오르면 더 비싸져서 다운페이도 비싸져야지 많이 해야지 되고 페이먼트도 많아지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5% 넘어간 거는 지금 201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연히 뭐 30년 상환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뭐 점보론, FHA론, 뭐 15년론 다 같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융자 신청자가 오늘 아침에 그 CNBC 방송 보니까 일주일 전보다 1%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재융자는 이제 바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나가면 3%가 그 일주일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그 나빠지고 있거든요. 2주일 전까지도 그 융자하시는 분들은 뭐 바빴다.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2주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도 그 전부터도 좀 슬로우하다는 얘기 하셨었는데 슬로우 다운인데 그게 노멀 사이클의 슬로우 다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뭐 0.25%만 그 올라도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아무튼 재융자는 급바이다라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지금 자동차, 주택시장, 주식시장, 중국과 무역 전쟁 서로 뭐 안 끝낼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자존심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이 경제 문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해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경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게 잘못됐고요. 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 정정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가요. 네, 허리케인이 너무 강렬했다가 사망자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폭풍으로 가라앉긴 했는데 판자가요. 자동차 그 두꺼운 유리를 꽉 뚫고 그 안으로 반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바람의 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